자, 401번입니다. 복소수 치에 대하여 치의 4제곱은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i다. 치의 4제곱이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i다. 근데 오른쪽에 뭐가 나왔습니까? 치바의 100제곱이 나왔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치바의 100제곱입니다. 나온 것은 치의 4제곱이 나왔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치 4제곱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알고 싶어져? 치를 알고 싶어지지. 치 4제곱이 나오면 치를 알고 싶은 것이 뭐 기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 근데 요런 겁니다. 치 4제곱을 알고 나서 치를 알고 치 100제곱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치 4제곱에서 치 100제곱으로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지. 무슨 얘기냐면 치 4제곱을 볼 때 불편해 보지 말아라 이 말이야. 불편하게 보지 말라 이 말이야. 치 4제곱에서 우리가 치가 필요하면 그때 구하면 되는 거고, 치 4제곱도 그냥 하나의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치 4제곱에 눈이 팔려버리면 이 문제가 해석이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냥 나는 이놈을 뭐로 보겠다? 그냥 P로 보겠다. P로 보면 얘는 뭐가 됩니까 지금? P바의 25제곱 이 말이죠. 맞습니까? 그냥 루트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i를 그냥 P로 생각한다 하면 P바의 25제곱만 250 죄송합니다. 250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쉬워질 거라는 거지. 쉬워질 수도 있다 야. 알았어요? 쉬워질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한번 구해볼게요. 얘가 나왔으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복소수 연산이죠. 얘를 뭐 해본다? 제곱을 해본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P 제곱을 해보면 루트 2의 제곱은 2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알아야 돼요.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되네요. 이제 마이너스 i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거는 몇 제곱입니다? 4제곱을 하면 되겠죠. i의 4제곱도 1이고 마이너스 i의 4제곱도 1이니까 다시 말해서 p의 8제곱이 얼마가 된다? 1 몇 가지가 나온다 이거지. 로테이션이 그러면 8개씩 로테이션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p 8제곱이 1이면 p 바의 8제곱도 얼마죠? 1이죠. 필요할지 모르니까 여기다 p 바의 제곱도 구해볼게요. p 바의 제곱은 그냥 i가 되겠네요. 필요할지 모르니까 적어놓은 거야. 알았어요? 이건 모르니까. 그러면 p 바의 8제곱이 1이니까 P바의 250제곱은 250을 8로 나눴더니 8, 3, 24에 18 몇 개 남았어? 2칸 남았네요. 2개 남았다는 말은 얘는 뭐가 똑같다? 얘가 P바의 제곱과 똑같겠죠. P바의 8제곱이 이래야 됐으니까 다시 말해서 I 이렇게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네요.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쌤 설명은 좀 길게 했지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됐어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연산 문제라 생각하면 얘를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면 어떠한 특징이 나오는 연산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이 교재 말고 좀 더 어려운 교재를 가면 그때 가면 풀이법이 있어요. 일단 복소수 풀이법이 좀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아니고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복소수 이렇게 연산 문제가 나오면 제곱해보고 세제곱하면서 공부를 한다 이거지. 그러면 복소수 연산도 하면서 특징도 파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3번 6개의 무연에 0, 2, 3, 5, 2i, 1 플러스 i, 1 플러스 2i 딱 보이겠네. 1 플러스 2i고 얘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요? 2i가 된다고 외워달라 했습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은 2i,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이거죠.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습니다. 이 주사위를 n번 던졌어. 몇 번인지 아직 모릅니다. 던져가지고 나온 수들 다 곱했더니 마이너스 32가 됐다 이거죠.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2의 5제곱. 2가 5번 들었네요. 2가 5번 들었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애들은 3 필요 없겠네. 0도 필요 없고 5도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마이너스 32가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있었단 소리네. 마이너스가 있었단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를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하나는 2이고 하나는 2i고 하나는 1 플러스 i고 근데 1 플러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2i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2i를 한 번 하는 것과 1 플러스 i를 두 번 하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i가 몇 번 있어야 돼? 2번 있어야 된다. i가 몇 번? 2번 아니면 6번. 그러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몇 번 있어야 된다? 2번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근데 얘가 2번의 효과가 얘가 몇 번의 효과가 똑같다? 4번의 효과랑 똑같다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마무리 지어 봅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일단은 얘가 2번 나왔으면 마이너스 나왔죠. 이 두 마리 나왔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2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두 마리 나왔으니까 이가 몇 마리 남아서 세 마리만 더 나오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의 5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요놈이 몇 번? 3번이면 되겠네요. 2가 3번, 2i가 2번. 그러면 1차적으로 하나 만들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얘가 어쩐다고? 얘가 하나의 효과가 요놈의 제곱하면 효과가 나오니까 우리는 요놈을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 하나를 두 마리로 바꾸면 되겠죠.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의 효과를 갖고 있잖아요. 똑같은 값이니까. 이러니까 2i 한 번 빼가지고 1 플러스 i 두 번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가도 되겠네. 얘가 하나도 안 나오고 요놈이 몇 번? 4번이면 되겠죠. 됐어요? 나머지가 되는가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아니 2i를 4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2i 4번 하면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하나 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얘는 안 되네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현재 문제는 이것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케이스는 몇 가지 케이스? 3가지 케이스. 그래서 요거의 합이 n이니까 결론적으로 n은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고 7이 나올 수도 있겠다. 횟수입니다. 횟수. 지금 여기 있는 수들은 횟수입니다. 다음 5단원 4단원 보겠습니다. 4단원. 자, 질문 불러주세요. 5, 6, 5, 7, 8. 불러주세요. 33번. 32번. 또 풀어. 뭐야 그러면 이러니까 질문 안 하면 시험 봐야 돼. 응? 은준이 질문할 게 없냐? 차근차근 해봐. 그 다음에 첫 페이지 됐어요? 두 번째 페이지 40번. 또 다 됐어? 다음 페이지 44번. 다음 46번. 47번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가다가 쭉 나오면 하나씩 멈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531번.
2차 방정식 양수이근이 알파일 때 얘를 구하시오 이 말이죠. 알파이가 몇 차식이야? 1차, 2차, 2차. 차수가 높죠? 차수 높으면 어쩌라? 차수를 낮춰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차수 낮추는 방법은 뭔 겁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0에서 알파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차수를 낮추죠. 그렇죠? 차수를 몇 차까지 낮출 수 있다? 1차까지 낮출 수 있다. 알겠어요? 베타가 없으니까 근각에서 극에서 관계의 문제 쪽은 아니고 차수를 낮추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식을 제곱해서 4차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차수를 쉽게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한 가지 있겠네. 뭐 좀 걸리는 부분이네. 알파는 양수이다 라고 했다는 말은 언젠가 알파를 근해공식 넣어가지고 양수값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해공식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쓸 줄은 알아야 됩니다. 다음 532번 세 유리수 ABC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한근히 베타 값을 구하시오. 개수가 유리수입니다. 그런데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근이 나왔죠. 자, 뭐에 관한 얘기냐면 어떤 내용입니까? 개수가 유리수일 때 한근이 무리수근이면 다른 한근은 현래 무리수근이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야, 이 문제가. 그런데 봤더니 ABC는 유리수인데 이 루트 3이 있더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얘는 유리수 개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리수 개수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한근이 2 플러스 루트 3인데 그럼 다른 한근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 하려면 여기에는 개수가 다 유리수여야 된다고요. 근데 이 루트 3 때문에 얘가 유리수가 아니야. 알겠나요?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건 베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 나온 이유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근각에서 관계 안 돼. 그럼 어떻게 풀어? 집어넣어서 알파 대신에 x 대신에 한근이 알파라 있으니까 이걸 집어넣게 되면 a 2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3 b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c는 0이죠. 이렇게 쓰고 나니까 왼쪽 식에 보이는 문자가 a, b, c 수중에 루트 3이 걸리적거리네. 그래서 루트 3을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뽑아내게 되면 그러면 저거 루트 3 적어진 것만 볼까요? 여기가 루트 3이 되려면 여기가 4 루트 3이니까 여기가 4a 여기가 4a 여기가 플러스 2b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ABC로 AB로 표현되고 AB로 표현됐는데 AB는 뭐라고? 유리수라고요. 근데 여기가 루트 3이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0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어요? 이거는 무리수가 서로 같다는 식을 이용한 겁니다. 무리수가 실수해서 서로 같으려면 얘도 0, 얘도 0이 같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333번 2차 방정식의 한근 얘를 딱 보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 식을 보면 떠올릴 게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됩니다. 곱셈 공식이 어떤 공식이죠? 이 식에다가 x-1을 곱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곱셈 공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의 한근이 g라고 하면 요거의 한근도 g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 g제곱 플러스 g 플러스 1은 0 그리고 g세제곱은 1 요걸 적고 문제를 출발해달라는 내용이야. 소수 쪽에서는. 그쵸? 그러면 얘가 양의 실수가 돼야 돼. 양의 실수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럼 얘를 좀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달라 이런 요구네요. 그럼 이 식을 나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 봤더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다. n제곱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간단하게. 남은 것은 g 1 플러스 g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놈이 정리하면 g 세제곱 플러스 2g의 제곱 플러스 g의 n제곱은 g 세제곱은 1이고요. g제곱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집어넣게 되면 1 마이너스 2의 g 플러스 1 플러스 g n제곱은 마이너스 g 선생님 멈칫하는 이유는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이렇게 됐네요. 맞죠? 근데 이 식을 봤더니 항이 두 개 있죠. 항이 두 개 있으면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어서 요거 잘 보면 요놈 대신에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대신에 g 제곱이 좀 더 해낼 수 있죠. 다항보다는 단항이 좋습니다. 차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아. 그래서 우리는 요놈을 대신에 g en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편하게 보이겠네요. g의 몇 제곱이 세제곱이 1이니까 요놈이 뭐가 돼? en이 3의 배수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쩐다고? en은 3의 배수, n이 3의 배수. 결론적으로 18개. 이 부분 정리하는 것만 조금 방법이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알겠어요? 흐름상 똑같아요. 쌤이 이제 여기서 이게 보였다면 이렇게 쓰는 것이 좀 편할 수도 있다 이거지. 1 플러스 g 대신에 마이너스 g 제곱을 넣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g 제곱에 g 4제곱, g 5제곱에서 g 5제곱이니까 g 제곱에 n 제곱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식 정리하는 방법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도 우선시 되는 것은 이렇게 식을 먼저 적는 것이 우선시 됩니다. 필요한 식 두 개 적어놓고 그 다음에 식 정리해서 넘어간다. 534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쌤은 딱 보이는 게 딱 한 가지. 여기에 있는 도형이 지금 가로 세로 위가 1대2입니다. 1대2죠. 그 다음에 평행선이 직사각형 쪽에 있다는 것은 닮은 도형들이 보인다 이거죠. 가로 세로의 P가 보인다. 1대2. 그래서 문자 넣는 방법만 중요하다. 1대2, 1대2. 보인가요? 1대2, 1대2. 그러면 A, 2A, B, 2B 이렇게 놓고 풀어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발음의 특징, B의 특징을 이용해서 문자를 놓으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놓는 친구도 있어서 그래. 여기가 X, 여기가 보면은 E-X, 여기가 EX, 여기가 2배 E-X 이렇게 놓는 친구들도 있어. 이게 틀렸다는 아니야. 틀렸다 아니야.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처음에 놓은 방법대로 가는 게 조금 더 고등학교식 풀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수비로 놓을 줄 안다. 요게 문자를 놓으면 식이 좀 더 간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수보다는 정수가 좀 편하겠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곱셈공식 변형으로 넘어가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알겠죠? 식이 복잡하면 연산 실수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음은 537번 언급을 하고 올게요. 자, 537번 문제는 여기서 방정식 문제입니다. A, B, C가 지금 0, C, B, A, A, B, C에 대하여 A, E, B, C, E, B, C, A, O, A, C, E, B가 개수가 돌아다녔네. A하고 마이너스 2B하고 C가 지금 개수가 자리를 바꾸면서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한 식 3개를 쓴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그럼 이러한 식이 어지럽긴 한데 뭔가가 규칙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뭔가가 규칙성이 있겠다 이거죠. 됐어요? 자, 공통인 실근을
알파라 놨습니다. 공통인 실근을 알파라 놨어요. 그러면 세 개가 공통된 실근이 있다 이 말이죠. 세 개의 식에 공통된 실근이 있다. 우리가 이 파트는 아니지만 저기 여러 가지 방정식, 연립 방정식에서 공통의 실근이 있다는 말은 공통의 인수가 있다. 맞나요? 공통의 인수가 있다는 것은 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공통의 인수가 있다. 기억납니까? 세 개가 공통의 인수가 있으니까 세 식을 다 더하더라도 공통의 인수가 있고 빼더라도 공통의 인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공통의 근이 있을 때 그럼 그때 선생님 뭐 해봐라? 일단 빼봐라 이렇게 말했어. 왜? 빼면 차수가 줄어드니까 좀 더 쉽게 풀어질 수도 있다 이거죠. 알겠나요? 현재 문제는 어째 로테이션이 된 느낌이니까 나는 세 식을 다 어쩌보겠다? 다 더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다 더해봤더니 a-2b 플러스 c가 묶어지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 개 묶었으니까 여기에도 공통인 근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근은 뭐야? 실근을 가져 허근을 가져 허근을 갖죠. 자, 이 식 또 나왔습니다. 이 식 아까처럼 뭐가 있어서 곱셈공식 변형 아니면 뭐 인수분해 이런 게 하나 있었고 다시 말해서 이런 건 이제 실근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 추가됐죠. 다음에 가면 부동식으로 가면 실근이 없으면 얘가 x축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실근이 없다, 항상 0보다 크다 이런 내용들이 연결된다고요. 얘는 실근이 있다 없다고? 없다고요. 그러면 0이 될 수, 얘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나요? 그래서 기억은 해결됐습니다. 기억은 해결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다음은 니은 디귿을 풀 때는 자 방정식 2차 방정식이니까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은데 나는 요놈을 뭐라 생각할 거냐면 자 쌤이 기억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라는 말은 실근을 특정 값으로 지정하지 않았죠. 왜? 자, 실근을 특정 값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범위를 준 거죠. 알겠나요? 자, 범위를 주었을 때는 우리는 꼭 이러한 류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라?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달라고 선생님이 요구를 했어요. 방정식 풀이가 실근이 확실한 위치가 아니라 어떤 범위가 등장을 하면 값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봅시다.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봅시다. 자, 봅시다. 얘는 위에 있는 식 중에 이걸 쓴 거죠. 실근을 갖는다 해서 갖지 않는다 해서 실근을 갖는다고 했죠. 위에서 실근을 갖는다. 공통 실근이 있다는 말은 얘도 똑같은 알파 근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니은 fx는 ax 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는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축의 위치 x, y절편, x절편 이런 순서대로 그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하는 건 뭡니까?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a분의 b 이렇게 되죠. 축이 양수야 음수야? 일단 양수는 확실하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축이 얼마야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축은 x는 얼마라고요? a분의 b라고요. 근데 축이 조금 더 생각하면 a하고 b가 a가 더 크니까
얘는 1보다 작으면서 양수가 맞겠죠? y절편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축은 1보다 작으면서 양수 쪽에 있고 y절편이 양수인 그래프를 그린다. 축은 1보다 작은 쪽에 있고 y절편이 여기라고. 이 점을 지나면서 x축과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되겠죠. 축은 1보다 작고요. 축은 1보다 작고 y절편은 양수이면서 x축과 어쩐다고? 만나야 된다겠죠. 실근을 간다 해서. 그러니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의문시 되는 것은 뭐 있어? 아니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건 가능하겠지? 이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해서 축은 1보다 작고 양수이고 이 점은 확실하죠? 이 점은 요 사이에 끼어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이 점의 위치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쪽 근이 1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이쪽 근은 당연히 축이 1보다 작으니까 0하고 축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실근을 갖는다. 참이 되겠죠. 그래프는 이것도 되고 실은 이것도 된다고요. 실은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오른쪽 근은 알 수는 없지만 왼쪽 근은 확실하죠.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디귿 세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요. 존재하냐고 물어본 거죠. 존재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지금 니은은 어떻게 된가요? 니은은 잘 보세요. 기억하고 니은에서 지금 선생님 잘못 좀 해석했네요. 잘 보세요. 이게 0이라고 했죠. 지금 이게 0이란 말은 이 식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 1을 넣을 수 있네요. 이게 0이라는 조건이 나와버렸잖아. 다시 말해서 여기다 1 넣으면 0이 되겠죠. 공통실근은 얼마다? 1이네요. 아, 요걸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네. 여기서 공통실근은 뭐다? 1이다가 나왔네요. a-2b 플러스 c가 0이니까 x에다 1 넣으면 0이 되고 1 넣으면 0이 되고 1 넣으면 0이 되잖아요. 공통실근 1이다.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잘못 풀었네요. 공통실근이 1 나왔다는 것은 요것만 그려야겠네요. 축이 1보다 작다만 해석하고 축이 1보다 작다만 해석하고 1,0을 지난다라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러지? 그래서 한 거는 1보다 작다가 나왔네. 자, 디귿 두 번째 그래프, 세 번째 그래프를 가봅시다. 두 번째 그래프는 지금 예를 들어서 gx라는 그래프를 마이너스 2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a를 그릴 거고 hx도 그릴 겁니다. hx는 c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b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쌤은 세 개를 이렇게 그리지만 선생님은 표현하려고 계속 다 적어준 거고 너희들은 쭉 보고 바로 그래프 그리면 되겠어요. 자, 이 그래프는 일단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축은 4b분의 a고요. 1,0을 지난다겠죠. 그리고 y절편은 양수고 음수 그래프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4b분의 a, 4b분의 a, 4b분의 a, 4b분의 a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없네요. 4b분의 a니까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알 수 없어요. 단지 그래프는 이 정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수 그래프이고 축은 양수이고 y절편 양수고 축은 양수고 1,0을 지나요. y절편은 양수이고 축은 양수이고 1,0을 지난다고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음수 그래프 y절편 양수 1,0을 지난다. 그래프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문제는 gx라는 것은 음수근이 존재하겠네요. hx 똑같습니다. 축은 x는 마이너스 2c분의 a 음수이네요. y절편 음수 맞나요? 그래프 그려볼게요. 축은 음수, y절편 음수, 그래프는 양수 그래프. 양수 그래프고 얘도 마찬가지로 1,0을 지나야겠죠. 양수 그래프이고 y절편은 음수, 축도 음수. 축 음수, y절편 음수, 아래로 볼록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고 1,0을 지난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확실하죠? 얘도 음수근이 존재한다 이거죠. 알고 있었으면 선생님이 그래프를 바로바로 그려가지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축의 위치, y절편, x절편,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만 갖고도 그래프의 대충의 위치, 대령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핵심은 일단 2,0을 지난다는 것이 확인하고 가야겠네요. 알겠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존재한다. 이것은 거짓이 되겠다. 참은 기억은 참이고요. 니은은 일본 작은 실근을 갖는다. 참이 되겠습니다. 세 개 다 일본 작은 실근을 갖네요. 이것만 거짓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이 문제가 제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알겠어요? 제 풀이에서는 아마도 중근을 갖는다 안 갖는다 했으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 판별식으로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방정식을 풀이를 할 때 그래프 이용하면 문제가 쉽게 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은 꼭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래프를 왜 그려야 된다는 힌트를 알려줬습니다. 힌트를 알려줬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무슨 많이 본 듯한 단어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기억할지 모르겠죠. 판별식이 0. 알아먹었나요? 알아먹었어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판별식이 0. 알아먹었어요? 여기까지만 적어보겠습니다. 식을 x에 관한 식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면 얘를 뭐라 생각하는 거야? 방정식으로 생각한 거고 이거에 대한 판별식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다시 요거에 판별식을 적으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설명한 것 같은데 어떤 이유냐면 이런 이유입니다. 얘를 얘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얘가 뭐에 관한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면 얘가 두 1차식으로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식이 이렇게 x,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개수는 안 적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면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x의 해를 적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실제로 얘가 인수분해 되면 해를 적을 수가 있는데 이 식은 인수분해를 우리가 시킬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원래 인수분해 되면 해를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실은 이걸 보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잖아.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풀었을 거야? 얘를 인수분해가 안 하면 근해 공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됐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 집어넣으면 x는 뭐뭐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이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루트가 안 보이죠? 여기에 당연히 근해 공식을 집어넣으면 x는 풀마 루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루트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인다는 것은 루트가 없어졌다 이 말이겠죠. 루트가 없어졌다는 말은 여기에 뭐였다? 완전 제곱식이었다 이거죠. 여기 들어갈 식이 판별식입니다. x에 대한 판별식 요거 이 식이 지금 여기 들어갈 거라고. 근데 그게 완전 제곱식 돼야 되니까 다시 요놈의 판별식이 0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판별식이 0이 되면 완전 제곱식 되니까. 이 문제는 계속 많이 나오는 거고 거의 연산 문제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1차식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 다음에 방정식에서 또 나오고 지금 방정식이 나왔죠. 인수분해 쪽에서 나올 거고 다음에 직선 가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직선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요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쌤은 이렇게 적어놓을까? dx x에 관한 판별식 식을 x로 정리해서 판별식이고 얘를 보면 식이 y에 관한 식이 나옵니다. x에 관한 판별식 저 같은 경우 이렇게 y에 관한 식이 나온다고요. 이 식을 다시 판별식을 해가지고 0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유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139번은 안 풀 건데 식을 봤더니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 알파3, 베타3 이렇게 있다는 말은 무언가 규칙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식의 일반형이 누구냐면 아마도 요놈을 원하고 있던 거야. 알파1 플러스 1분의 1하고 베타 n 플러스 1분의 1하고의 식을 먼저 알아내봐라. 거기다 n 대신에 1, 2, 3을 넣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1이니까 고1 과정이니까 1, 2, 3만 넣는 거고 실험 문제 복잡해지면 1부터 100까지 집어넣으라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원 과정을 배워야 알 수 있으니까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얘가 일반형이구나. 일반형이 뭔가 심플한 꼴이 나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하면 통분 바로 풀겠습니다. 지금 통분 중이야. 요게 통분문이에요. 분자는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 정리한 거 버립니다. 가로 푼 거야 내가. 통분해가지고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합은 6n 플러스 16 6n 플러스 18 곱은 n제곱 마이너스 8 합은 6n 플러스 16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는 이거 지금 n 플러스 3의 제곱 6n 플러스 3 간단하게 떨어져서 n 플러스 3분의 6이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이 되겠네요. 특별한 규칙성은 없어가지고 1, 2, 3번만 더 알아본 것 같습니다. 통분해야 될 것 같으니까 1 넣고 계산, 2 넣고 계산. 됐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2차 방정식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내용이 아무것도 없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순서상 PQ의 개수 구하시오. 알파 베타 PQ는 2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고 자연수라는 말에서 우리는 뭐 할 거야? 언젠가 집어넣자 이런 말이 되겠죠. 언젠가 집어넣자 이 말이에요. 자, 알파 베타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3개의 양의 약수를 갖는다. 약수가 간만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약수의 개수가 짝수개가 수가 많을 것 같아요? 홀수개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짝수개가 많을 것 같아요? 홀수개가 많을 것 같아? 실제 너희들이 한번 예전에 생각해봤으면 알 수 있어. 짝수개가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짝수기가 많고 홀수기가 드물다는 말은 홀수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약수가 홀수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거야. 문제야 될 거라는 거지. 알았어요? 그 중에 약수가 홀수인 수 넣어볼게요. 여기는 양은 약수가 홀수계인
자연수는 범위가 제곱이 되는 수입니다. 제곱수야. 약수가 홀수계인 수는 양의 약수가 말하면 고등학교 가면 음의 약수는 음의 정수도 이제 개수를 세줘야 되니까 양의 약수라는 말을 합니다. 양의 약수가 홀수계인 자연수는 제곱수야. 특히 양의 약수가 3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입니다. 양의 약수가 3개인 수 소수의 제곱입니다. 제곱수가 지금 약수는 홀수계가 나올 거고 3개인 수는 소수의 제곱이야. 알파 베타는 소수의 제곱. 알파 베타가 될 수 있는 수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150, 11의 제곱, 12. 오, 뭐가 안 되겠네요. 이런 수들이 알파 베타가 될 수가 있네요. 그럼 이 중에서 몇 개를 골라? 2개를 골라야겠죠? 2개. 조심할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근에 어차피 PQ는 알파 베타가 2개의 합이 P고 2개의 곱이 Q죠. 순서는 관계없겠네. 얘가 알파 베타나 얘가 알파 베타는 어차피 PQ 순서상 똑같겠죠. 아시면서 이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렇지? 5개 중에 2개 고르는 방법은 몇 개입니까? 5개 중에 고르는 방법은 우리 일일이 세야 되나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론 안 배웠으니까 5개 중에 2개를 선택한다. 5 곱하기 4 2 곱하기 1 중학교 때 했던 대표 2명 뽑는 겁니다. 2개를 뽑는 방법으로 해서 10가지다. 10가지가 아닌데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지금? 요걸 말하는 요거 PQ가 150 이하여야 되는데 얘는 그냥 개수만 생각해. 알았어요? 2개가 일단 곱이 커질 것 같으니까 Q만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Q만 따져주면 되니까 이렇게 2개 일단 적고 가볼게요. 4, 9, 25, 49, 121 순식간에 커져버리니까 되고 안되고 그러네. 되는 게 몇 개 없네. 되고 안되고 두 개밖에 없어? 맞나요? 이것밖에 없죠. 2세트밖에 없습니다. PQ가 될 수 있는 2세트. 이제 좀 재미있게 됐네요. 사실은 그냥 PQ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10개가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개수가 좀 더 많았으면 할 것 같은데 1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일일이 쓴 겁니다. 다음 자,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 절대값 문제 나오면 절대값 푸는 방법이 있었죠? 절대값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값은 뿔마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절대값은 뿔마 1 플러스 1일 때 한 번 풀고 마이너스일 때 한 번 풀면 해가 4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문자 넣는 방법만 알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파 대 베타 알파 대 베타 알파 대 베타 알파 대 베타 보입니까? 알파 대 베타 알파 대 베타 알파 대 베타 이렇게 보자고요. 도형이 뭡니까? 정사각형인가요? 정사각형의 넓이와 둘레를 두분을 한다 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정사각형이니까 알파 대 베타니까 나는 이렇게 놓을까요? 여러분들 알파 여기를 x 그럼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 길이는
여기는 베타 x 이래 되겠죠. 맞나요? 여기가 베타 x면 여기는 뭐가 돼요? 정사각형이니까 베타 x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파 대 베타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된가요? 알파 대 베타. 이런 것도 연습해 봐야 돼요. 베타 x에 대해서 알파분의 베타, 알파 대 베타예요. 알파 대 베타에 이 길이 베타 x에 대해서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문자를 놨고 아는 사실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더하면 알파이고, 여기서 뭐야? 알파는 알파 x 더하기 베타 x, 알파 플러스 베타 x. 요 길이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되겠죠. 베타는 베타 x 더하기 베타 x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이렇게 되네요. 쌤이 지금 요거 문자 넣는 연습하려고 하는 거야. 알파 베타니까 지금 하나를 알파 x 넣은 거야. 그래서 문자를 넣은 거예요. 지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제는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질문을 갑니다. 질문. 정사각형의 둘레. 정사각형 둘레는 뭡니까? 정사각형 둘레는 베타 x가 4개. 정사각형이 4개. 4베타 x. 죄송합니다. 이게 둘레죠, 둘레. 넓이는 베타 제곱 x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두 분을 하는 합차방 정식이니까, 자, 두 분의 합은 베타 제곱 x 제곱 플러스 4베타 x는 마이너스 4분의 m.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4 베타 세제곱 x 세제곱이 4분의 n 이렇게 되겠네요. 문자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네요.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할 게 이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문제는 사실 그냥 x로 넣고 풀었으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를 x로 넣고 풀었으면 좀 더 깔끔 편하게 나올 수 있어요. 쌤이 이렇게 넣은 이유는 요거야. 닮음의 b를 이용해서 문자를 넣는 연습을 시키려고 했던 거야. 자, 가봅시다. 지금 나온 게 지금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죠. 지금 요 식이 나온 조건이고 우리가 알아내야 할 것이 mn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m을 알아내려면 베타 x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n을 알아내려면 베타 x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이 식에서 뭘 알아내면 돼? 베타 x를 알아내면 되겠네요. 그렇지? 자, 베타 x라는 것은 위의 식은 알파는 알파 x 플러스 베타 x. 아래식에서 베타 x가 보이려면 알파를 곱하고, 아래식이 지금 알파를 곱하면 알파 베타는 여기다 곱하면 알파 베타는 알파 x 플러스 알파 베타 x 플러스 베타 제곱 x. 요거는 베타 x로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알파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알파예요. 당연한 말이네. 당연한 말이 돼 벌써. 표정이 너무 복잡해져 버렸네. 너무 복잡해져 버렸어.
어떻게 하지? 누구를 없애? 알파를 없애. 알파를 없애. 알파를 없애. 1 마이너스 베타분의 너무 복잡합니다 지금. 선생님 문자를 잘못 넣었네요. 문자를 잘못 넣으니까 이렇게 연산이 복잡해집니다. 다시 볼게요 그냥. 선생님은 지금 문자를 이렇게 너무 편할지 알았더니 이게 불편해져 버리네요. 됐어요? 그냥 이렇게 놓겠습니다. 다시 풀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편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조건이 이런 요게 있었네. 요게 있었네. 문제가 어쩐지 복잡하더라. 요게 있었네. 그럼 요거 이용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고 4이고 알파 베타는 2인데 이걸 전혀 이용하지 않으니까 계속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얘는 이걸 전혀 이용하지 않았잖아 지금. 이해됐나요? 그럼 그냥 살려가지고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살리면 자 여기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알파 베타가 4죠. 그렇죠? 알파는 4x. 아래에 있는 식에서 지금 알파 베타가 4고 알파 베타가 2죠. 베타 x는 얼마다? 베타 x는 2분의 1 베타 x가 그냥 쉽게 나오네요. 베타 x가 쉽게 나오니까 집어넣으면 mn을 그냥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선생님이 처음에 요걸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러지? 어느 정도 정보를 알아내고 집어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됐어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 곱이 2라고 나왔으니까 좀 더 문자를 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냥 여기서 출발해보니까 문자가 계속 복잡해진 겁니다. 다음 세 문제 남았으니까 일단 계속 그냥 가겠습니다. 좀 쉬운 거부터 갈게요.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허근 알파를 가질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제3제곱 실수가 됐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허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됐다. 선생님이 왜 두 번 읽었겠어? 허수라는 말에서 갑자기 실수라는 말이 튀어나왔지? 알파는 허근이야. 알파 세제곱이 실수된. 그러면 우리는 허수에서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한다? 혈내랑 같다. 기억나십니까? 그러죠? 알파 세제곱 실수라는 말에서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바 세제곱이 같다 이 말이에요. 실수라는 말에서 대신 알파는 허근이잖아, 허수잖아요. 알파가 실수이면 당연한 말이 돼버리고 됐어요? 허수라는 말에서 갑자기 실수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우리는 이 식을 생각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문제가 가장 쉽게 마무리가 되는 거고 얘를 인수분해에서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허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가 0이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니까 뭘 이용한다?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할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알파바가 0이 된다.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P이고요. 알파 알파바는 P 플러스 3 이렇게 쉽게 나오네요. 그랬을 때 모든 P의 값의 곱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를 이해하셔야지 너희들이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복습하시라 했습니다. 시험도 끝났고. 우리 숙제 다음 시간엔 그거 검사할게요. 선생님 풀었던 문제 노트 이따 풀어놓은 거 노트 찢어서 내십시오. 다음 545번 영상 바로 올리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이 두 근은 알파 베타이다예요. 2차 함수 새로운 함수네요. fx는 새로운 함수입니다. 그 새로운 함수에다가 f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f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 f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f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 뭐가 떠오릅니까? f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f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4베타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인수 정리가 떠올라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몇 번 나오면? 2번 이상 나오면 인수 정리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식을 뭘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인수 정리는 0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0이 된 거죠? 여기까지 맞죠? 그런데 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식에서 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알파 알파 베타 베타니까 식은 적정하세요. 이건 f x제곱 플러스 4x에서 왔을겠죠? 거기다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겠네요. 근데 이 식은 몇 차입니까 지금? 몇 차야? fx가 2차니까 이건 4차식이죠. 4차식인데 인수 몇 개를 알려준 거야? 2개를 알려준 거네요. 4차식에서 인수 2개 알려주면 것은 많이 알려준 건 아니에요. 그러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힘들어질 거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이 또 뭐가 있느냐? 아는 사실은 요거의 투근이 알파 베타니까 오라 여기에 근이 알파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의 차수를 줄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첫 번째 식이 f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4알파는 0. 두 번째 식이 f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4베타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식을 이제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식에서 왔다?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4x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고 베타를 넣었더니 또 0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이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자 fx 몇 차입니까? fx 2차죠. fx 2차죠. 이 x 자리에 뭘 넣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집어넣으면 최고차는 개수 얼마가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니까 끝났네. 끝난 거죠. 됐어요? 그래서 fx는 아직 바로 못 가겠네. 여러분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고 이 식은 어떤 식입니까? 이 식? 이 식은 어디 있어? 이 식은 알파와 베타를 근을 갖고 있는 이 식이 되겠죠.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요것이 지금 x-알파, x-베타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요 식은 지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f-x-1 플러스 4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질문이 p 플러스 q니까 만약에 여기서 질문이 fx를 구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리 대신에 t를 집어넣습니다. x를 바로 쓰면 헷갈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대신 t를 넣으면 x 자리 대신에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 ft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은 정리정돈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3t 플러스 4 에서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5가 ft가 되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다. 답은 10이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와,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렸네요. 바꾸는데. 됐어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좀 더 편할 수도 있다. 질문이 뭡니까? P 플러스 Q입니다. 요건 센스야. 질문이 뭐라고? 질문이 fx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 아니고 P 플러스 Q를 구하라는 게 질문이잖아. 만약에 fx를 구하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해서 t 대신 x를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근데 질문이 뭐야? P 플러스 Q야. 그러면 이 식에서 P 플러스 Q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고민하면 어떻게 구하면 될까? x에다가 2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f1은 1 플러스 P 플러스 Q. 다시 말해서 P 플러스 Q는 F1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었으면 굳이 이걸 다 필요 없고 여기서 뭐만 알아내면 된다고? F1만 알아내면 되겠죠. 여기서 뭐만 알아내면 돼? F1만 알아내면 되겠죠. F1은 X자리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F1 마이너스 8은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그래서 F1은 2, 3 얼마입니까? 3, 8, 11 이렇게 돼서 이 값은 10 구한 게 맞죠? 요게 지금 조금 더 센스 있는 방법이야.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흐름을 좀 더 하려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의 의도성은 아마도 fx가 선생님이 구했던 fx를 구하는 것이 의도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다음 말이 기네요. 유진이는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거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원래 뭐지? 2의 근해 마이너스 원래 얘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뭐지? 얘가 지금 원래 뭐죠 이거? 얘가 틀렸죠 지금. 죄송합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b의 제곱 너무 많이 틀렸는데? a하고 b가 지금 바뀌었나? 그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는 뭐 마이너스가 있고 하나 플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것도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됐어요? 뭐 잘못 적용하여 2차 방정식의 투근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해야 했대요. 얘를 가지고 이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두근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한 겁니다. 한번 가봅시다. 얘가 어떻게 있는가 도대체. 첫 번째 단계는 얘를 오케이 치환했네요. x 플러스 4 대신에 지금 라지 x를 치환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의 두근을 PQ를 공식에 이용하여 알파 플러스 4 이거의 근이 P니까 알파 플러스 4 PQ의 공식을 별표처럼 이용하여 구합니다. 그래서 두근이 P 요거의 두근 PQ를 P 이게 이제 알파 플러스 4가 P가 되니까 그러면 알파가 근이 된다 이 말이겠죠. 이거 X근은 알파가 된다 이 말이죠. 베타가 두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구한다. 요 순서를 가려고 한 겁니다 지금. 알겠나요? 이와 같이 구한 두근 알파 베타가 요렇게 됐다 이거죠. 우리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얘의 두근이 PQ니까 여기서 출발한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누구랑 연결해? 얘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두근이 PQ라고 나왔으니까 두근을 이렇게 이용했으니까 이 생각을 하면 되겠네. 이것도 적어볼까? 요 식이 그러면 뭘로 바꿀 수 있어? PQ로 바꿀 수 있겠네요. 알파 플러스 4가 P니까 얘가 P 플러스 1
Q 플러스 1은 PQ 플러스 P 플러스 Q 플러스 1은 2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PQ의 합법을 이용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거의 부분이 PQ라 했으니까 PQ 합은 두분의 합은 이게 사라지면서 2배 하면 되겠죠. 두분의 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사라지고 뭐가 됩니까? B분의 A가 되겠죠. 두분의 곱은 요거 곱하기 하면 뭐 쓰고 갈까요? 두분의 곱은 2B 4B 제곱분의 A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걸 하면 A 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사라지고 4B 사라지고 B분의 C가 되겠네요. 그래서 PQ는 B분의 C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PQ는 지금 B분의 C고 P 더하기 Q는 B분의 A이고 는 1 이래 되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C가 P가 되는 특징이 있네요. 쌤이 지금 잘못했네요. 뭘 잘못했을까요? 요것이 아니라 요 식을 이용해서 요거의 방정식을 구했다 이 말이죠. 이 방정식을 푸는데 지금 요 식을 이용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P 더하기 Q는 여기다 그냥 집어넣게 되면 P 더하기 Q는 B분의 A, B분의 A, K가 되겠네요. PQ는 B분의 C, B분의 C, 마이너스 8. 요 놈을 집어넣어야겠네요. 요 놈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K 플러스 1은 2가 돼서 결론적으로 K는 얼마입니까? 9? K값 9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식이 지금 9K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8은 0의 올바른 두분의 합을 구하는데 이 문제는 사실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9, 8이니까. 근데 우리가 두분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두분을 알파 베타로 놓으면 얘를 치환한다고 생각하면 두분이 하나는 알파 플러스 4고 하나는 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4 더하기 베타 플러스 4는 두분의 합 마이너스 9분의 1 식이 되십니까? 치환을 통해서 나온 근이 알파 플러스 4, 베타 플러스 4다고. 그러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넘기면 9, 8에 72, 73 이렇게 된가요? 이렇게 두분의 합이 나오겠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굳이 이 방법을 쓰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9, 8이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값이 그냥 각각 나와. 근데 너희들이 다음에 풀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 말이에요. 왜? 인수분해 안 되면 당황하니까. 인수분해 안 되면 너희들이 당황한다고. 그럼 그 내용 넣어가지고 두 개 더 하려고 할 건데 요 방법을 쓰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요거를 하나로 생각해서 두분을 구한 거고 두분의 합을 마이너스 9분의 1을 적은 거고 맞죠? 알파 베타 실제는 알파 베타 두분의 합은 알파 베타니까 넘기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까지가 풀어내요. 30분 남았으니까 너희들한테 시간을 주고 복습할 시간을 주고 넘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지금 꽤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숙제를 지정을 해줄 테니까 그것만 일단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세모 쳐진 것은 일단은 보류. 알았어요? 왜냐면 그거 너희들 문제 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류하라는 소리야. 651번. (652번) 56번 58번 4개만 빼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합니다. 4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부러 빼준 겁니다. 알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복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복습하십시오. 그 다음에 숙제는 이차 함수 한다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